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12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 있어 대상자를 만지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끝을 이용해 접촉한다.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접촉한다. 2. 대상자의 피부와 좁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한다. 좁은 면적 아니고요.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한다. 넓게 잡으면 대상자의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서 좋고 존중하고 도와주는 느낌을 받는다. 3. 강하게 힘을 주어 붙잡는 것이 좋다. 아니죠? 붙잡지 않고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쳐 살짝 힘을 주는 것이 좋다. 4. 손이나 얼굴, 입술을 갑자기 만지면 팔이나 등을 만질 때보다 덜 놀란다. 더 놀라겠지요? 손이나 얼굴, 입술을 갑자기 만지면 팔이나 등을 만질 때보다 놀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손이나 얼굴, 입술을 만질 때가 다른 부위를 만질 때보다 더 많은 뇌 부위를 자극한다. 맞습니다.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36번의 정답은 5번. 손이나 얼굴, 입술을 만질 때가 다른 부위를 만질 때보다 더 많은 뇌 부위를 자극한다. (37번) 회음부 세척 시 대상자가 부끄러워하며 도움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다음으로 미룬다. 아니죠? 회음부는 분비물과 배설물로 더러워지기 쉬워 악취가 나고 방광염이나 요로감염이 원인이 되므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청결을 위해 무시하고 씻긴다. 무시하면 안 되겠지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3.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닙니다. 회음부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알려준다. 4.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죠? 5.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 맞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회음부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알려준다. 37번의 정답은 5번.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 (38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더 넣어준다. 아니죠?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2.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맞습니다. 식사 시 편마비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된다. 3.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가득 올려 먹인다. 아니죠?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4.
식사가 끝난 직후 똑바로 누워 쉬게 한다. 아닙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5.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중앙 아니고요. 옆쪽이지요.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인다. 38번의 정답은 2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39번) 다음 중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관 영양이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영양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맞습니다.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2. 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리지 않는다. 아니죠?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청각 기능이 남아있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는다. 하루에 한 번 아니고요. 매번.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4.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주입하면 안 됩니다.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5. 경관영양 주입 후 대상자가 상체를 낮추고 편하게 누워 있도록 한다. 아니죠? 경관영양 주입 후 대상자가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돕는다. 39번의 정답은 1번. 영양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0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바지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배설 요구의 비언어적 표현이지요. 1. 밖으로 같이 나가 산책한다. 아닙니다. 화장실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어둡게 하면 안 되겠죠?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3. 평소에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실내 온도를 낮추어 시원하게 해준다. 아닙니다. 지문의 내용은 더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배설 요구의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5.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1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소변이 투명하다. 아니죠?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다. 2. 소변에 거품이 없다. 아니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난다. 3. 소변이 엷은 노란색이다. 아닙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이 소변이 나온다. 4.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맞습니다.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을 때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5.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아니죠?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 따라서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정답은 4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42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조용하게 아니고요.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한다. 2.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맞습니다.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이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3.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낮추면 안 되죠? 올린다.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반대로 됐습니다. 배변 후 뒤처리를 할 때에는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 감염을 예방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반대로 됐죠?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42번의 정답은 2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43번)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내지 2분간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습니다. 비비면 피멍이 들기 때문이죠. 1. 통증 감소 아니고요. 2. 부종 예방 아닙니다. 3. 흉터 예방 아니고요. 4. 피멍 발생 예방 맞죠? 5. 약물 흡수 촉진 관련 없습니다. 43번의 정답은 4번 피멍 발생 예방.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맞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고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변기를,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간이변기 사용을 시도해본다. 가능하면 대상자가 화장실이나 변기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수면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아니죠?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은 피한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문지르면 안 되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해준다.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아니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준다.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털어내고 재사용한다. 절대 안 됩니다.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저귀를 재사용하면 안 된다. 44번의 정답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45번)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1. 침 분비 촉진 아니죠? 2.
잇몸 압박 예방. 맞습니다. 잇몸에 대한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3. 의치 변형 방지. 아니죠? 의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여 의치 변형을 막는다. 4. 의치 유연성 유지. 아니고요. 5. 턱뼈의 골밀도 유지. 관련 없습니다. 45번의 정답은 2번. 잇몸 압박 예방. 46번.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게 한다. 어깨 아니고요. 머리죠.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2.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손톱 아니고요. 손가락 끝입니다. 소량의 샴푸를 머리와 두피에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여 따뜻한 물로 헹군다. 3.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놓는다. 맞습니다. 4. 린스 후에 찬물로 충분히 헹군다. 찬물 아니고요.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군다. 5. 머리를 감은 후 면봉을 귀 깊숙이 넣어 물기를 제거한다. 아닙니다. 면봉 사용 시 귀 안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6번의 정답은 3번.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놓는다. 47번.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는다. 반대로 됐지요?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는다. 한 손은 모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 쪽으로 빗는다. 2.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머리를 빗는다. 엎드린 자세 아니고요.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힌다. 3. 요양보호사의 취향대로 머리 모양을 손질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손질해야 합니다. 4. 두피에 염증이 발견되면 즉시 연고를 발라준다. 아닙니다.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5. 머리카락이 엉켜 있으면 물을 묻혀서 빗는다. 맞습니다. 빗질은 매일 하는 것이 좋으며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에는 물을 적신 후에 손질한다. 47번의 정답은 5번. 머리카락이 엉켜 있으면 물을 묻혀서 빗는다. 48번. 대상자의 손발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반대로 됐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세심하게 닦는다. 알코올 아니고요. 비누를 이용해 손가락, 발가락 사이를 씻은 뒤 헹군다. 3.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준다. 맞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발라주어야 한다. 4.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잘라낸다. 아니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에 염증이나 감염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5. 따뜻한 물에 1시간 이상 담갔다가 손 발톱을 자른다. 아니죠?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가 온기를 느끼게 한다. 1시간 이상 아니고요. 10 내지 15분간. 48번의 정답은 3번.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준다. 49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멸균 장갑 아니고요. 일회용 장갑.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한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아니죠?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는다. 3.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차가운 물 아니고요.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4.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이 뒷면을 닦는다. 맞습니다. 음경은 길쭉한 부분이죠. 음경.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음낭은 주머니 모양의 음낭입니다. 음낭이 뒷면을 닦는다. 5.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준다. 아니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변기를 빼낸 후 변기가 닿았던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는다. 49번의 정답은 4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이 뒷면을 닦는다. 50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입안 닦아내기 대상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아가 없는 대상자. 치아가 없는 대상자, 없는 대상자. 두 번째, 연하 장애가 있는 대상자. 연하 장애가 있는 대상자. 세 번째, 의식이 없는 대상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 네 번째,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의 입안 닦아내기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치아가 없는 대상자를 묻고 있지요? 1.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아닙니다.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2. 마른 거즈를 사용하여 닦는다. 마른 거즈 아니죠? 물에 적신 거즈를 사용하여 닦는다.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3. 윗 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 맞습니다. 순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윗니와 잇몸을 닦고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를 바꾸어서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다음으로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아낸다.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아낸다. 4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는다. 아니죠? 옆으로 누워야 합니다.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며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준다. 5.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의 물기는 남겨둔다. 아니죠? 물기를 닦아내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50번의 정답은 3번. 윗 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
51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2. 나.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준다. 3.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집게한다. 4.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정답은 4번. 라나 가다. 5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첫 번째, 대상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건강한 쪽 손으로 준비한 휠체어를 잡게 한다. 건강한 쪽 손은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손이죠.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있는 그림.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마비된 손으로 잡고 있죠. 틀렸고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건강한 쪽 손인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있습니다. 맞죠?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역시 건강한 쪽 손인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마비된 쪽 손으로 잡고 있죠? 틀렸습니다. 5번 그림도 역시 마비된 쪽 손인 왼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있어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하여 준다. 2번 그림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어깨를 지지하여 주고 있죠? 맞네요? 3번 그림도 역시 어깨를 지지하여 주고 있습니다. 4번, 5번은 틀렸죠? 3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어 휠체어에 앉힌다. 건강한 쪽 무릎은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이죠. 2번 그림 보시면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았네요. 3번 그림 보시면 마비된 쪽인 왼쪽 무릎을 세우고 있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대상자는 건강한 쪽 손인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건강한 쪽 무릎인 오른쪽 무릎을 세운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한다. 맞는 그림은 2번 그림입니다. (5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면 대상자는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어느 쪽 손에 쥐어야 할까요? 건강한 쪽 손이죠.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손에 쥐어야 합니다. 자,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그림을 그려보시면 계단을 올라갈 때는 힘이 드니까 건강한 다리 먼저 올라가지요. 지, 건, 마 순으로 올라간다. 평지에서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 마, 건, 지, 마, 건 순서로 내려간다. 질문에서 계단을 올라갈 때를 묻고 있지요. 지, 건, 마, 지팡이, 지팡이, 건은 건강한 다리죠. 건강한 다리, 마는 마비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으로 올라간다.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마비된 다리는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5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계단을 올라갈 때지요? 계단을 올라갈 때, 올라갈 때. 하나 더 알아볼게요. 평지와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마건입니다. 그렇다면 지팡이 앞에 오고요. 지팡이. 마비된 다리 중간에 오지요. 마비된 다리는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건강한 다리는 반대쪽인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4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는 평지와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을 내려갈 때. 이해하셨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 건, 마.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 마, 건. 외우세요. (54번) 대상자의 면도를 도울 때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 턱에서 귀 밑 방향으로 면도한다. 아닙니다.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면도한다.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진행한다. 2.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직각을 유지하며 면도한다. 직각 아니고요.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며 면도해야 합니다.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며 짧게 나누어 일정한 속도로 면도한다. 3. 주름진 피부를 위로 당기면서 면도한다. 위로 아니고요. 아래 방향으로 당겨야 합니다.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 면도한다. 4.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대어준다. 맞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상처가 나기 쉬우므로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두어 건조함을 완화한다. 5. 면도할 부위 거품을 깨끗이 씻어낸 후 면도한다. 씻어내면 안 되겠지요? 발라놓은 후 면도한다. 폼 클렌징이 거품을 충분히 내고 귀 밑에서 턱, 입 주위와 코 밑에 거품을 발라놓는다. 54번의 정답은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대어준다. (55번)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를 이동하는 방법은 문턱, 도로턱을 내려갈 때는 첫 번째, 휠체어를 뒤로 돌려 내려간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는다. 1.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아니죠? 2.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아닙니다. 3.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아니죠? 4. 뒤로 돌려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아닙니다. 5.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5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A.
먼저 입히는 B 쪽은 옷을 입고 벗기는 순서는 건, 마임만 아시면 됩니다. 건, 벗, 마, 입. 먼저 벗기는 쪽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지요? 건강한 쪽. 건강한 쪽은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입니다. 왼쪽. 먼저 입히는 쪽은 마입,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마비된 쪽. 마비된 쪽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정답 나왔네요. 먼저 벗기는 쪽 A는 왼쪽. 왼쪽 있고요. 먼저 입히는 쪽 마비된 쪽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정답은 2번 A 왼쪽, B 오른쪽. (57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그림은 모두 엎드린 자세로 보기 자세입니다.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지요.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는 아랫배와 발목 밑이죠. 아랫배와 발목 밑입니다. 발목 밑.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1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아랫배에 베개를 놓고 발목 밑에 타월을 말아서 받쳤습니다. 맞는 그림이죠? 2번 그림은 대상자의 무릎에 타월을 말아서 받쳤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그림 역시 대상자의 무릎에 타월을 말아서 받쳤기 때문에 틀렸죠. 4번 그림은 대상자의 가슴에 타월을 말아서 받쳤습니다. 틀렸죠. 5번 그림도 대상자의 가슴에 타월을 말아서 받쳤기 때문에 틀린 그림. 따라서 맞는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아랫배에 베개를 놓고 발목 밑에 타월을 말아서 받쳤다. (58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는? 1번 그림은 옆으로 누운 자세인 측위 자세입니다. 측위.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죠. 2번 그림은 반앉은 자세인 반좌위. 반좌위.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에서 침상 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입니다. 숨차거나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했죠.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정답이죠. 3번 그림은 바로 누운 자세인 앙와위의 앙와위 상태에 종아리 부분에 베개를 놓았습니다. 5번 그림도 바로 누운 자세인 앙와위죠. 앙와위.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의 자세입니다. 4번 그림은 엎드린 자세인 복위. 복위 자세로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입니다. 58번의 질문 보시면 대상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는 2번 반좌위. (59번) 제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아니죠? 교통정보 및 교통수단 등을 숙지한다. 사고가 날 경우 요양보호사의 책임이므로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되겠지요? 점검한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 및 장비를 점검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맞습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등을 준비하며 항상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필요시 기저귀, 여벌옷, 약, 물 등을 준비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아니죠?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절한다. 59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60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뒤로 들어간다. 뒤로 들어간다. 엘리베이터를 내릴 때는 앞으로 밀고 나온다. 앞으로 밀고 나온다. 1번 그림 보시면 탈 때 뒤로 들어간다. 맞습니다. 내릴 때 뒤로 나온다. 틀렸죠? 2번 그림 탈 때 뒤로 들어간다. 맞습니다. 내릴 때 앞으로 밀고 나온다. 맞죠? 정답이네요. 3번 그림 탈 때 앞으로 들어간다. 틀렸습니다. 내릴 때 앞으로 밀고 나온다. 맞죠? 4번 그림 탈 때 앞으로 들어간다. 틀렸습니다. 내릴 때 뒤로 나온다. 틀렸죠? 5번 그림 탈 때 요양보호사가 휠체어 앞을 잡고 당기며 들어간다. 틀렸습니다. 내릴 때 요양보호사가 휠체어 앞을 잡고 당기며 나온다. 틀렸죠?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옳은 방법은 2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뒤로 들어가서 내릴 때는 앞으로 밀고 나온다. (61번) 대상자와 대화 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용모, 자세, 침묵, 말투, 얼굴 표정,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크기, 실룩거림, 으쓱거림, 웃음소리 크기, 눈물 등이 있다. 1. 입을 꼭 다문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죠?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을 한다. 2. 간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맞습니다. 바람직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3. 대화 내내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인다. 지나치면 좋지 않겠죠?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을 한다. 4.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낮게 아니고요. 같게 한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를 한다. 5. 대상자와 비껴 앉은 자세를 취한다. 아니죠? 기울인 자세를 취한다.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를 취한다. 61번의 정답은 2번. 간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62번. 재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아니죠? 헐겁게 늘어지거나 긴 옷은 가구나 문고리 등에 걸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아닙니다. 벽 쪽에 고정한다. 전기 코드는 벽 쪽으로 고정시켜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한다. 3.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아니죠?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 4.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허리 높이 아니죠?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5. 방과 현관이 문턱을 제거한다. 맞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이 문턱을 제거한다. 62번의 정답은 5번. 방과 현관이 문턱을 제거한다. 63번. 그림과 같이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머리 쪽에 척추 고정판을 놓고 옮긴다. 머리 쪽 아니지요?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 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넣는다. 3.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눕힌다. 가장자리 아니고요. 중앙에 눕혀야죠.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눕힌다. 4.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로 고정한다. 맞습니다.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이지요. 무릎, 손목과 엉덩이,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로 고정한다. 5. 척추 고정판을 끌어 이동시킨다. 끌면 안 되지요? 들어 올려 이동시킨다. 척추 고정판을 들어 올려 이동시킨다. 2인 이상이 힘을 합쳐 들어 올린다. 63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로 고정한다. 64번. 시설에서 전기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1.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아니죠?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2.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안됩니다. 전기기구 물품 세척 시나 수선 시에는 절대 전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3.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4. 전선이 벗겨진 경우 주의해서 사용한다. 사용하면 안 되지요?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벗겨져 있는지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5.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 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안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하며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64번의 정답은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65번.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밥을 안 먹었다며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둔다. 식기를 그대로 둔다. 두 번째,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달력에 표시한다. 1. 먹고 난 식기를 바로 치운다. 아니죠?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둔다. 2.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적절한 칼로리 섭취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한다. 3.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한다. 맞습니다. 4. 방금 식사를 했잖아요 라고 큰 소리로 알려준다. 아니죠?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 톤을 높이면 대상자는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5.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대답하지 않는다. 아니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한다. 65번의 정답은 3번.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한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 TV를 크게 틀어 관심을 돌린다. 아니죠?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 2. 집안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어둡게 하면 안 되겠죠?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3. 집 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좋은 방법이죠? 4.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옷가지를 치워야 합니다.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가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5.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둔다. 아니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문을 잠근다. 66번의 정답은 3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67번)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아닙니다.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다. 따라서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아니죠? 양모나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3.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이 원인이 되므로 피한다. 4.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아니죠?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5.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아닙니다.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하고 3, 5일에 한 번은 세탁하여 햇볕에 말린다. 67번의 정답은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68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아니죠?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한다. 2.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다. 3.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아니죠? 안전성을 고려하여 방은 2층보다 1층에 배치한다.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2층보다는 1층이 좋다. 4.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아니죠? 다리미, 칼, 헤어드라이어, 재봉틀, 난로, 약, 살충제, 페인트, 세제, 단추, 성냥, 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은 침해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 5.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감싼다. 아니죠. 절연체로 감싸야 합니다. 화상 예방을 위하여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68번의 정답은 2번.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69번. 요양보호 기록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었다. 자주. 애매한 표현이지요. 기저귀를 몇 번 갈아주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2. 수차례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도왔다. 수차례도 애매한 표현이지요. 몇 번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도왔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오전 10시에 바나나 1개를 다 드셨다. 구체적인 시각과 개수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답이고요. 4.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시청하였다.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시청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죠. 5. 욕창 상태가 심해서 체위 변경을 자주 해드렸다. 애매한 표현이지요. 욕창 상태가 피부, 박리 5cm에서 8cm. 자주. 자주는 몇 시간마다. 몇 시간인지 몇 시간마다 해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69번의 정답은 3번. 오전 10시에 바나나 1개를 다 드셨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환각 증상을 보이며 창밖에 아들이 와 있어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1. 아들이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2. 아들이 바빠서 못 온대요. 기다리지 마세요. 적절한 대답이 아닙니다. 3.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적절한 반응이지요.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대답입니다. 4.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자꾸 거짓말하면 간식 안 드릴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죠. 환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70번의 정답은 3번.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71번)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뇌건강 일기쓰기, 뇌건강 일기쓰기, 일기쓰기. 두 번째,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 세 번째,
물건값 계산하기. 물건값 계산하기. 계산하기. 네 번째, 특정 글자 고르기. 특정 글자 고르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악기 연주하기. 악기 연주하기는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이지요. 2. 선 따라 그리고 찍기. 역시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3.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는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이고요. 4.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역시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5. 뇌건강 일기 쓰기.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이지요. 정답이네요. 71번의 정답은 5번. 뇌건강 일기 쓰기. (72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적절히 반응한 것은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행동, 영향, 느낌,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1.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아니죠.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2.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나 전달법이 아니죠. 3.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데 열중하여 말하는 사람이 본심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4. 목욕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행동이죠. 가려울까봐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걱정돼요. 나의 느낌이지요. 그렇다면 나의 바람은 목욕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나의 바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 전달법 맞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5. 씻지 않으면 대상자의 행동이죠. 냄새가 나서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니죠.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72번의 정답은 4번. 목욕을 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73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잘 듣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이지요. 잘 듣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1. 시각장애.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2. 언어장애 대상자는 외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죠? 3. 노인성 난청. 맞습니다.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이 저하지요? 정답이고요. 4. 진압력 장애.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고요. 5. 판단력, 이해력 장애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천천히 이야기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손짓을 이용해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야기한다. 천천히.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73번의 정답은 3번 노인성 난청. 74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혀나 구토물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지요.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를 말합니다. 1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옆으로 돌려 눕혀져 있습니다. 회복 자세 맞지요? 회복 자세.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그림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자세. 3번 그림은 엎드린 자세. 4번 그림은 엎드린 자세에 배에 베개를 받치고 있습니다. 5번 그림은 똑바로 누운 자세에 다리에 베개를 받치고 있죠. 정답은 1번.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7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준다. 좋은 방법이죠? 2. 가족 외 다른 사람이 만남을 제한한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다. 3.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대상자에게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보온을 위해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잠이 들면 자주 흔들어 깨운다. 아니죠? 대상자 옆에서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머리를 낮추고 편안하게 해준다. 낮추고 아니고요.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와 머리를 높여준다. 75번의 정답은 1번.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준다. (76번)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관리로 옳은 것은 1.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맞습니다.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2.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어둡게 아니고요.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한다. 3. 부착된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아닙니다.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4. 의치는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를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한다. 5.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얼굴은 덮으면 안 됩니다. 어깨까지 덮어야죠. 대상자의 시트가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는다. 76번의 정답은 1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77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노인과 마주칠 때마다 욕하고 화를 내며 매일 말싸움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 단호한 어조로 제지한다. 아니죠?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2. 싸울 때마다 사과하게 한다.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3.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는다. 4. 퇴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5. 방을 바꾸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동료 노인과 마주칠 때마다 욕하고 화를 내며 매일 말싸움을 하기 때문에 파괴적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죠? 정답은 5번. 방을 바꾸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 (78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을 그려보면 오른쪽 패드, 오른쪽 패드, 왼쪽 패드가 있고요. 왼쪽 패드,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붙이고요.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왼쪽 중간 겨드랑선,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1번 그림 보시면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붙여 있습니다.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여 있죠? 맞는 그림입니다. 2번 그림은 오른쪽 패드와 왼쪽 패드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3번 그림은 왼쪽 패드의 위치가 틀렸죠? 4번 그림, 오른쪽 패드와 왼쪽 패드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5번 그림, 왼쪽 패드의 위치가 틀렸죠? 따라서 맞는 그림은 1번,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79번) 다음 상황에서 말기 치매 대상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말기에는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감소되어 말수가 크게 줄어든다. 심하면 스스로는 말을 안하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요양보호사,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대상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1. 벌써 점심때가 되었어? 아니죠? 2. 내가 점심을 먹었던가? 아닙니다. 3.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맞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4.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아니고요. 5. 우리 며느리가 나를 굶기고 있어. 아니죠? 79번의 정답은 3번.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1번 그림 보시면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을 이루고 있죠? 맞는 그림입니다. 정답이고요. 2번 그림은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지 않고 있죠? 굽혀져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그림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고 있지 않죠? 틀렸고요. 4번 그림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 그림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고 있지 않지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답은 1번.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을 이루게 한다. 정답은 1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7회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13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